2025년에 약 3,000불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37.5. 이번 보고서가 조금 대박인 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그 두 번째로 큰 대형은행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통 대형은행들이 금은 진짜 가끔 다루는 경우가 있어도 은에 대해 다루는 경우는 솔직히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에 쓰여 있냐면 은은 금보다 더 빛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 은에 대한 엄청 낙관적인 뷰를 적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대형은행의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면 금을 적어도 사람들이 잘 내 보고서를 보지도 않는데 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 솔직히 몇 명이나 볼까요? 진짜 뭐 기껏해야 투스텝 구독자분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은 투자자들도 몇 명 없고 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을 엄청 낙관적으로 적은 이런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다는 게 저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와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하고 봤는데 내용도 꽤 괜찮아요. 그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또 BOA 뿐만 아니라 몇몇 곳에서 은에 대한 낙관적인 뷰가 많이 나왔길래 요거는 한번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은이 금보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같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몇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는데 골드 실버 레이시오가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 투자나 은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골드 실버 레이시오가 뭔지를 대체로 다 아시는데 그래도 뭐 혹시라도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골드 실버 레이시오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면 한국말로 하면 금은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금 한 개 살 돈으로 은을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봤을 때 은 가격은 1트로이온스당 28.323이고 금은 2496이잖아요. 이거 계속 가격이 바뀌니까 어쨌든 그냥 대략 2497 나누기 28.33 이렇게 하면은 금을 한 개 살 돈이면 은을 88개나 살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비율이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제 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금은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은이 금에 비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금과 은의 5,000년 동안의 금은비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원전 3,200년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금과 은에 대한 가격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되게 엄청 오래된 자산이거든요. 주식시장 기껏해야 한 20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은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놀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을 보면 금은비는 대략 1대10 그러니까 금 하나 살 돈이면 은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를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현대로 오면서 한 1대 20까지도 올라가긴 하는데 여하튼 대략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금 한 개면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사는 게 은의 정당한 가치였다라는 건데 지금은 금은비가 얼마까지 벌어졌다? 88. 5,000년의 역사 동안 금 한 개면 은을 20개밖에 못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은이 너무 극도로 역사적으로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금 한 개면 은을 88개나 살 수 있을 만큼 은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만큼 앞으로 은이 제 가치를 찾아간다면 앞으로 은값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 가치를 찾아간다면 은값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은비가 앞으로 지금 되게 높잖아요. 88 수준으로 되게 높은데 그게
그게 앞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여기서 말하는 건 1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는 건, 이 88에서 78로 내려간다라는 건, 금은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은의 가치가 다시 제자리로 조금 돌아간다. 이거를 또 바꾸어 말하면 은 가격이 앞으로 좀 더 금보다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런 시사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금은비는 금은비의 또 다른 시사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금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두스텝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해 드려서 알지만, 이 금은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금은비는 왜 자꾸 이렇게 바뀔까를 생각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금 가격이 2%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은 가격은 한 몇 퍼센트 오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1.5배 내지 2배 정도로 더 높아요.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금 가격은 0.3% 상승을 하는데 은 가격은 3%가 상승할 만큼 이 변동성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방향성은 비슷해요. 금과 은을 차트를 겹쳐서 보면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진다. 그 금과 은은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요. 다만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많이 오르고 금이 떨어질 때 은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 변동성의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제 금은비가 왜 자꾸 벌어지기도 하고 또 좁혀지기도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텐데, 금이 2% 오를 때 그럼 은은 뭐 4%, 뭐 5%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즉 금이 오를 때 은은 더 많이 오른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은이 1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은비는 10대 1이잖아요. 100원 대 1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금 가격이 1%가 올랐어요. 그럼 금 가격은 101원이 되는 거고, 이때 은은 2%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예, 꼭 뭐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한 2배 정도 되니까 은이. 그러면 은은 12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오를 때는 은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은비가 어떻게 되냐면 101을 12로 나누면 8.4로 줄어들게 됩니다. 10대 1이었던 게 8.4로 줄어들게 돼요. 즉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하면 금은비는 줄어들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반대로 이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하락하면 금은비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과 금은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또 바꾸어서 말하면, 앞으로 골드 실버 레이시오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다는 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은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 담아낸 거예요. 네, 여기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케이, 좋아. 금은비가 떨어진다는 거 좋아. 알겠어. 근데 왜 떨어지는 건데? 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그 내용들이 여기 밑에서 쭉 나와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은의 이제 산업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은의 공급이 딸릴 것이다. 재고가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좋은 이슈들이 이렇게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차근차근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 금은비랑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 차트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차트가 뭐냐면 헤드라인 Manufacturing PMI and Gold and Silver Ratio in the Past, 그러니까 15년 동안 금은비와 PMI는 그냥 경제 지표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뭐 그거 PMI가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경제 지표와 금은비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시면 거의 그냥 겹쳐서 15년치를 겹쳐서 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여기가 왼쪽이 금은비예요. 왼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PMI는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죠. 그 말은 즉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경제지표인 PMI 지수인데, 이 PMI를 차트를 뒤로 뒤집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 왔어.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이 차트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금은비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금은비가 올라가고 PMI가 올라갈 때 차트상으로는 내려가는 거지만 이게 뒤집은 거니까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 때 이 금은비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 부분 지금 부분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이 PMI라는 지표는 50보다 위에 있을 때 50보다 높을 때는 호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0보다 낮을 때는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안 좋아요. 지금은 뭐 거의 안 좋은 쪽에 항상 있다가 이제 호황 쪽으로 다시 경제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지금 샤메 법칙이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실업률 지표,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 위기 시그널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있어요. 단기적으로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금은비도 올라가겠죠. 금은비가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금과 은의 가격이 하락할 여지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건 되게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경제 위기라는 건 되게 단기적인 이슈인데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5년 뒤에 과연 지금보다 경제가 안 좋을 거냐? 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 BOA에서 나온 보고서는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으로 은 가격이 경제 위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은비도 올라가면서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앞으로 금리 내려갈 거예요.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온다고 하더라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치솟고 위로 치솟을 수 있지만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를 생각하면 내려가지 않겠냐? 경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겠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금은비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즉 금은비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은의 상승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별건 아닌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지표 PMI와 그 다음에 금은비 분석을 해서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어떻냐를 분석을 한 건데 반비례 관계다.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비례 관계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간다. 이게 딱 점 찍힌 것들이 되게 일률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보고서에 적어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금과 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예측할 때는 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지금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여기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경제 얘기도 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은비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금과 은 가격 그 중에서도 은에 대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를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정치예요. 얘네들이 PMI 지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금은비에 대한 추정치를 지금까지 쭉 그려왔는데 확실히 추정치와 실제 금은비가 되게 비슷하게 잘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추정치는 이렇게 금은비가 내려갈 것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추정치가 오른 것만큼 정확하게 그 포인트만큼 금은비가 상승을 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근데 방향성이 똑같잖아요. 추정치가 오를 때는 실제로 금은비도 따라 올라가고 추정치가 떨어질 때는 좀 따라 내려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방향성은 대부분 같았다. 다만 추정치가 이만큼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요만큼
그만큼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덜 올라갈 수도 있고 요런 디테일한 수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2025년까지를 두고 본다고 했을 때 이 금은비는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이 방향성을 두고 봤을 때 2025년 금은비가 지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여기에 덧붙이면서 금과 은이 2025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나 써줬고 그 중에서도 왜 은이 더 그 잠재 가치가 높고 여기 이 보고서의 제목처럼 은이 금보다 더 빛날 자산인지에 대한 그 뒷받침하는 근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실버 서플라이 앤드 디맨드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밸런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다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금은비 하나만 보면은 은이 금보다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긴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좋게 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밑에서 다른 근거들도 제시해요. 왜 내가 보고서의 제목을 은에 대한 주제를 쓰면 어차피 사람들 안 볼 거 알면서도 나는 왜 은을 강조해서 이 사람이 은을 썼던 이유는 진짜 은이 엄청난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 공급 밸런스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은이 진짜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야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는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2023년에 이렇게 공급 대란이 일어났고 추정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5년, 6년에도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그런 추정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리서치한 결과기도 한데 뭐 제가 다른 것 중에 하나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식력 있는 그 귀금속 조사 기관인 실버 인스티튜트의 그 보고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은은 더 귀해질 텐데 그러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원래 은이 더 많이 오르지만 은이 더 귀해진다면 그러면 금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은이 많이 오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충분히 근거 있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뤄줬고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로 이 런던 금시장의 그 은 재고와 그리고 CME 그러니까 시카고 거래소에서의 은 재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투탑 귀금속 거래하면 투탑이니 거래소들의 은 재고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은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런던 금시장의 은 재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카고 거래소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고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 2022년, 2023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4년, 5년, 6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다고 아주 유력하다고 추정되고 있다 보니까 재고도 엄청 빨리 줄고 있고 그리고 공급 대란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은 은이 약간 니켈 사태나 이런 것처럼 원자재 공급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재 가능성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은이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차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넘어가는 건데 상하이 금거래소에서의 은 프리미엄을 이제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거래소 아까 보셨던 CME와 LME 런던과 시카고 그 거래소에서의 은 가격과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의 그 은 가격이 엄청난 그 프리미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금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두 개의 거래소랑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 가격의 프리미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하이 금거래소의 그 가격만큼 나머지 시장에서 금 가격이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은도 이게 지금 뭐 온스당 1달러, 2달러 요런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은 자체가 20달러짜리인데 2달러 차이가 나는 거면 거의 10%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이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들 보면은 프리미엄이 거의 한 10%대 정도로 항상 높더라고요. 그 말은 즉 이전에 금이 그런 프리미엄 격차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던 것만큼 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 맞다나 그냥 시카고나 아니면 런던 금거래소에서 은 사다가 중국에다 갖다 팔면은 아무런 위험도 없이 10%씩 수익이 나는데
그걸 무한히 반복하면은 당연히 은 가격이 그 상하이 금거래소의 은 가격만큼 맞춰지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은 가격이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을 빨리 해결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진 않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이 프리미엄 격차가 메꿔지면서 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잠재적으로 은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내용인데 은이 산업 수요가 지금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 PV라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의 그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필수 재료가 은이에요. 그래서 은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이런 데서 이제 은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은의 수요가 앞으로는 지금도 폭증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폭증하기 때문에 은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예측치, 그러니까 금 가격이 2025년에 얼마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한 이제 표예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이제 노미널 이제 명목 금 가격, 그다음 명목 은 가격이거든요. 요걸 보면 돼요. 예, 명목 금 가격은 2025년에 약 3,000불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37.5불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025년 2분기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금과 은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5년 이후에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제 위기가 당장 일어나는 것보다는 내년 한 2분기까지는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크게 한번 치솟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강하게 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약간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큰 하락이 한번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은 2025년 2분기까지 금과 은이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상승대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통해서 얘네들은 이 미국의 대형은행이 굳이 금도 아니고 진짜 몇 명 보지도 않을 그 은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의 보고서를 굳이 냈던 이유는 이 정도로 강력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 이제 금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만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고 해서 세계 금협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과거의 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노스 아메리카 ETF 금 수요 중에서 미국 쪽의 금 수요가 금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금 수요가 푹 떨어지면은 금 가격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고 푹 떨어지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냥 미국에서 유입되는 ETF의 그 매수량과 매도량에 의해서 거의 금 가격이 그 움직인다라는 게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근데 2024년부터 이상하다. 이 정도로 미국이 갖다 팔았는데도 금 가격이 잘 안 떨어져. 그러더니 이제는 사실상 아시아가 금 가격을 거의 통제하는 아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금 가격이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2024년 7월부터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제는 그냥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아시아가 이만큼 사모을 때 유럽이 이만큼 갖다 팔아도 아시아가 이제 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이랬는데 이제 2024년 7월쯤 되니까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도 뭐 그냥 모든 국가들이 다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의 그 강한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요게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피지컬리 백드 골드 ETF 홀딩 앤드 더 골드 프라이스 그러니까 ETF에서 차지하는 재고량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원래 금 자산 가치와 그리고 금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가야 해요. 항상 그렇게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금 가격 올라갈 때 홀딩 자산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해요. 근데 언제부터? 2022년을 기점으로 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자산은 계속 떨어져. 이거는 뭘 의미한다? 이제는 이 ETF의 자산,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선물 시장, 금융 시장에서 그런 파워가 금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2022년부터는 금 가격이 어떤 금융 자산, 어떤 가격 결정 흐름에 따라서 특정 어떤 주체 때문에 가격이 통제받는 걸 이제 그런 통제에서 벗어났다라는 직관적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었던 거죠. 가장 최근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미국과 중국, 뭐 그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유럽, 미국 플러스 아시아, 이 두 가지 세력 간의 금 가격 결정권을 가진 싸움이 있었는데, 근데 2024년 7월부터는 그냥 싸움도 아니고 너도 나도 금 사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는 이러한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정한 금의 상승은 지금부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 세계금협회의 보고서, 요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2024년 사실 금 가격을 막 억압하고 무서운 뉴스 미친듯이 쏟아지는데도 생각보다 금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또 상승해서 2,500불을 뚫는 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되게 많았구나.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 가격이 이제는 너무 비싸니까 조정을 받을까? 아니면 금 가격의 상승은 사실 이제 막 시작했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답을 찾기에 충분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제 스테커스 카페에 오시면 제가 올려드렸던 글 중에 가장 최근 글인 지금 금값은 어느 정도 왔을까? 요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클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정확히는 원자재와 주식의 그 사이클을 비교한 건데 원자재끼리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클이 거의 금의 사이클과 엄청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그 여기 밑에 끝으로 갈수록 주식의 버블이고 위에 끝으로 갈수록 원자재의 버블이에요. 금의 버블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버블이 터지고 나면은 원자재의 버블이 오고, 원자재의 버블이 터지고 나면은 주식의 버블이 이렇게 오고, 주식의 버블이 터지면 원자재 버블, 원자재 버블 터지면 주식 버블, 주식 버블 터지면 원자재 버블, 원자재 버블 터지면 주식 버블, 주식 버블이 이제 터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거 다시 이만큼 올라가겠죠?